스토리텔링으로 배우는 엔트리 김태연입니다. 네,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엔트리를 배울 거지만 단순히 엔트리를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엔트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엔트리를 왜 교육하는지 이런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올바른 교육 방향이 뭔지 이런 것을 조금 알고 엔트리를 교육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이 왜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산업혁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이 뭘까요? 자, 산업혁명이란 사회 경제 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달을 하면서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토인비가 처음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18세기의 1차 산업혁명 시대죠. 이때는 증기기관이 발달을 하면서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공장이 갑자기 많이 막 생겼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런 인력들은 노동자였어요. 그러면 공장의 노동자들은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할까요? 공장에서는 똑같은 것을 정해진 시간 내에 만들어내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치를 잴 줄 알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보고 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고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수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 학교에 수학이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기의 발달입니다. 전기가 발달을 하면서 컨테이너 벨트가 이때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죠. 그러면 이제 기술자들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는 기술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자, 그 다음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 이때의 특징은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저도 이제 이 시대를 이제 살아왔는데 생각해보면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그 기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이런 IT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근로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때의 특징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좀 3차 산업혁명 시대랑 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발달을 함으로 인해서 빠르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인재는 창의융합형 인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려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뒤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런 소프트웨어가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지금 좌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경제 순위 상위 기업을 보면 예전에는 제품을 만드는 뭐 컴퓨터를 만든다던가 가전을 만드는 또는 카메라를 만드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들이 상위에 있었는데요. 최근 기업들을 보면 IT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상위에 있습니다.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IT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가 어떤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조, 건설, 유통 이런 단순 서비스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 기술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블록체인, 빅데이터,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기술들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혁명의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초연결성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있어요.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그다음에 산업과 산업이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이 시대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초지능화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과 유사하게 계속 발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런 데이터를 계속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컴퓨터이다 보니까 빠르게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초지능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산업, 사물, 사람 간의 경계가 없는 융합화. 다 섞이고 있어요. 뭐 가전에 뭐 예를 들면은 뭐 TV에서 인터넷이 된다던가 뭐 냉장고에서 장보기가 된다던가 냉장고라는 이런 사물에 인터넷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섞여서 뭐 경계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융합화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직업이 남을 직업과 사라질 직업으로 이제 나눈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사라질 직업 뭐가 있을까요? 이제 단순 직업이 이제 사라진다고 하는데 단순 직업에 이제 행정사무원, 뭐 공무원, 뭐 단순 노무직, 그다음에 생산직, 교통, 건설 같은 이런 직업들은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가 다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남을 직업, 살아남을 직업은 컴퓨터 전문가나 예술가, 그 다음에 사회봉사자, 미디어 전문가처럼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직업이거나 또 창의적인 직업, 아니면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감정을 다루는 직업, 이런 것들은 앞으로 살아남을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사라지는 직업은 없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직업으로 조금 대체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전 세계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4C, 창의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역량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인데요. 자, 소프트웨어 교육은 앞서 말씀드렸던 4C, 창의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다라고 결론이 내려졌고요. 자,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인 지넷 윙이 컴퓨팅 사고를 아동교육의 필수 요소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 쓰기, 세막이라는 이 3R과 같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읽고 쓰고 계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해야 우리가 사회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컴퓨팅 사고도 우리 아이들이 꼭 배워야 하는 이제는 기본적인 역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컴퓨팅 사고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컴퓨터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에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컴퓨터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능력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는 이제 뒤에 조금 이제 살펴볼 거고요. 컴퓨팅 사고력. 자, 컴퓨팅 사고력 아까 이제 컴퓨터의 기본 원리를 활용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의 시대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그 기본 원리를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컴퓨터의 기본 원리에는 계속 새로운 것을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계속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계속 에러가 나고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계속 수정하고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창의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최상의 결과를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혼자 하지 않죠. 다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수의 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실패 과정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실패하고 수정하고 실패하고 수정하고 이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그것을 성공했을 때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이 4C의 역량을 기르기에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적합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면 프로그래밍 교육으로 많이들 잘못 알고 계세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아닌 컴퓨팅 사고력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컴퓨팅 사고력.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컴퓨팅 사고력 하면 대부분 컴퓨터랑 관련이 되어 있다. 컴퓨터를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에 초점을 두고 자, 이거는 1990년 이제 미국 과학재단에서 융합형 인재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했을 때 우리가 스템 교육을 도입해야겠다라고 해서 외국에서 선진국에서는 이제 스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템 교육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과학, 그다음에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을 융합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예술, 아트를 포함을 해서 스팀 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핵심은 문제 해결을 하는데 여기에 컴퓨팅 사고력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융합 교육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가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초중고 개정 교육과정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놀이와 체험을 중심으로 실과에서 17시간을 필수 교육 과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17시간 동안 컴퓨팅 사고력을 기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적은 시수예요.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시수인데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등은 실생활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정보교과에서 34시간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은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정보교과에서 심화선택으로 85시간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 계열 전문 교과 원 과목인 정보과학 현수 과목으로 연계해서 심화 선택을 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그 운영 지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초등학교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제공된 지침 그대로 텍스트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좀 텍스트가 많지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핵심 부분만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역은 3개예요. 그래서 생활과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컴퓨터가 문제 해결 이렇게 3개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학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가져온 생활의 변화를 알고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우선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정보사회에 필요한 건전한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 그리고 정보윤리 교육 이런 것들도 해야 돼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활용의 중요성을 알고 그 다음에 정보윤리 개념을 이해하고 올바른 정보 생활을 실천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이 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 시대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그런 공유의 시대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지식을 얻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컴퓨팅 기술과 융합된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고 정보윤리를 실천하며 정보기기를 바르게 조작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생활과 연결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내용이 많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인데요. 초등학교에서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을 체험을 해서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컴퓨팅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간단한 알고리즘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계속 나오는 내용들은 문제를 컴퓨팅 사고로 해결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보면 컴퓨팅 사고 또 나오죠. 컴퓨팅 사고력에 기반해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가지예요, 핵심은. 컴퓨팅 사고력, 실생활의 문제 해결. 자, 초등학교는 문제 해결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기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에 기반하여 또 나오죠. 컴퓨팅 사고력에 기반하여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금씩 고등학교로 갈수록 분야가 넓어지긴 하지만 핵심적인 단어는 컴퓨팅 사고력, 그 다음에 실생활의 문제 해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교수학습 전략인데요. 좀 텍스트가 많지만 이것도 교육부에서 나온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이제 엔트리를 교육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학습을 최소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운 거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문법 학습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에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계속 나왔던 단어,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다음에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 계속 실생활의 문제라는 것도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생활 속에 일어나는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쉽게 컴퓨팅 사고에 익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활용한 활동 외에도 컴퓨터 없이 문제 해결 방법이나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자, 이거는 저희가 다룰 건 아니지만 언플러그드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컴퓨팅 사고력은 꼭 프로그래밍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를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없이도 컴퓨터가 없는 환경도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에 보면 인터넷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아직 컴퓨터가 다 보급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의 학생들은 컴퓨터 없이도 이 컴퓨팅 사고력은 신장시킬 수 있도록 언플러그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 컴퓨팅 사고는 정보교육이 아니죠. 그래서 정보교육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교과, 특히 수학, 과학, 언어, 사회 그런 다양한 교과에서 반영하여 지도한다. 융합 교육이라고 앞에 스팀 교육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팀 교육을 하는 것을 그렇게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교육을 하면 이제 평가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자, 교육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한다. 평가 계획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타당한 도구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은 컴퓨팅 사고력의 향상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알려면 한 번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학습의 주요 목표는 컴퓨팅 사고력의 신장에 있으므로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예전에는 학습 활동의 이제 결과를 중요하게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정 중심 교육으로 교육 과정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고 그 과정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그 과정에 내가 열심히 참여했는가, 또는 뭐 의사소통을 평가한다 그러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잘 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식 위주의 평가를 지향하고 수행평가의 특징을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평가 자료를 개발 활용한다. 우리가 이제 지식을 가르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들은 컴퓨터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식의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식을 평가하는 것은 지양하고 이 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를 최대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 목표와 학습 내용의 적절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지식, 기능, 태도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것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태도, 열심히 참여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론이다 보니까 지루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 있는 그 지침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 이 부분을 이해하고 교육하는 거랑 이해하지 않고 교육하는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프로그래밍 교육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코딩을 완성하는 거를 목적으로 가르쳤을 때랑 그 과정을, 생각하는 과정을 가르쳤을 때랑은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이론 부분을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수 있지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컴퓨팅 사고를 위한 코딩 교육입니다. 자, 컴퓨팅 사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코딩 교육을 이제 엔트리를 사용을 할 거죠.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닌 컴퓨터 과학을 교육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컴퓨팅 사고에 4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문제 분해, 그다음에 패턴 매칭, 추상화, 알고리즘.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 자, 문제 분해. 문제 분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쉬운 단위로 작게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가 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분야로 이렇게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여기를 먼저 해결하고 다 해결했으면 2단계로 넘어가서 여기를 요만큼 해결하고 다 됐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게 이 큰 문제가 한 단계씩 쪼개짐으로 인해서 내가 해결하기가 쉬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단위로 작게 나누는 걸 문제 분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턴 매칭은 우리가 이런 거는 많이 하죠. 문제 해결을 위해 요인들 간의 유사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수학에서도 많이 사용되죠. 뭐 구구단위라던가 같은 패턴을 찾아내는 거.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좀 더 계산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던가 규칙을 찾아내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패턴 매칭, 이 컴퓨팅 사고의 한 가지 영역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은 추상화. 이거는 자세한 사항을 제거하고 단순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지도 같은 거나 그 노선 있죠. 지하철 노선 보면 뭐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림을 자, 이렇게 노선이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원래 되게 복잡한 지도를 선으로 단순화시켜서 지하철 노선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복잡한 이런 사항들을 자세하게 써 있는 것들 다 없애고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해결하기가 쉬워지죠.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자동화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데요. 알고리즘의 예 중에 하나는 알고리즘은 일을 처리하는 그 순서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 뭐 라면 끓이는 걸 예를 많이 드는데 우리가 라면 먹을 때 그 끓이는 순서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뒤에 보면 이제 끓이는 순서가 나오죠. 뭐 물을 끓인다, 그다음에 라면을 넣는다, 스프를 넣는다, 계란을 넣는다, 뭐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면을 끓여서 먹기까지의 여러 단계의 일을 순서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하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 부분 중에서 자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 뭐 물을 끓일 때라고 해야 되나? 물을 끓일 때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계속 불을 켜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해서 자동화시키는 예시가 좀 적당하진 않은데 자동화시켜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컴퓨터를 활용하면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고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지금까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의 발달이라고 했었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개인이나 기업, 그 다음에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될 정도로 큰 핵심 요소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요 역량은 4C라고 했었죠. 그래서 창의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은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뭔가를 찾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이 팀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나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프로그래밍 교육이 아닌 컴퓨팅 사고력의 함량을 목적으로 한다.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어떤 기본 원리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읽기, 쓰기, 세마기 같은 3R 같은 그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이제 역량이 됐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에서는 프로그래밍 학습 아니죠. 우리가 엔트리 할 거지만 단순히 엔트리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컴퓨팅 사고력.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고 이것을 키워서 결론적으로는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거죠. 이걸 다 배우는 이유는 실생활 문제 해결이 가장 궁극적인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컴퓨팅 사고의 4가지 영역에는 문제 분해, 패턴 매칭, 추상화,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분해는 우리가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단위로 작게 나누는 거. 그다음 패턴 매칭은 규칙을 찾아내서 문제 해결을 또 이거 마찬가지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추상화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또 문제 해결을 쉽게 할 수 있게 되겠죠. 알고리즘은 일의 순서를 정해서 문제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대부분 다 결론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것을 사고하는 능력, 이것을 이제 컴퓨팅 사고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교육 프로그래밍 언어인 EPL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